89회 TAT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이 41%죠. 근래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스마트 A하고 세법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먼저 풀어보고 이론을 풀도록 할게요. 실무 수행평가 회사는 주식회사 경기반도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무 수행 첫 번째는 거래 자료 입력, 1번 문제는 자본금의 감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임시 주총의 의사록을 줬죠. 그러면서 유상 감자를 했어요. 보통주 2,000주에 액면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감자 단가하고 감자 재비용 합쳐서 2,68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상 감자에 대한 거래를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결국 감자 대가는 2,6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액면가는 2,000주 곱하기 5,000원. 따라서 1,680만 원에 대한 감자 차손이 발생했어요. 근데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자 차손으로 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말게 이 당시에 감자 차익이 있으면 감자 차익을 조회해서 우선 상기하게 돼 있죠. 따라서 한번 회계의 합계잔액시산표 그리고 1월 26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1월 26일 날 보시면 감자 차익이 2,210만 원이 있죠. 따라서 1,680만 원에 대해서 감자 차익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1월 26일 차변의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이죠. 감자 대가 2,6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변의 감자 차익을 우선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342번 감자 차익 1,680만 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마무리됐어요. 2번 문제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기회장치 내역을 줬죠.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액 7,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 원, 정부 보조금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단기 감가상각 자료 해갖고 4개월치를 상각했네요. 250만 원하고 정부 보조금도 100만 원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4월 31일 날 기회장치를 매각했네요. 3천만 원, 즉 부가세 300만 원 별도죠. 그러면서 전자세액에서 발급했다. 그러면서 매각 지점까지 감가상각비는 처분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다. 결국 자료 1을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을 쉽게 감가상각 누계액 4월 30일 기준으로 정기말 1,500만 원에서 단기 250만 원 더하시면 1,750만 원이 되는 거죠.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2,400만 원이죠. 근데 단기에 100만 원 제거했으니까 잔액은 2,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 손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처분가액은 3천만 원이죠. 여기에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은 7,5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750만 원,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2,300만 원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45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계처리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일자는 4월 30일 먼저 매출의 과세가 되는 거죠. 품명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미래반도체, 그리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자세액에서 체크하시오. 분기비용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차변의 플러스 1번인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750만 원 이렇게 계산됐죠. 그리고 차변의 정부 보조금 104번은 예금
관련입니다. 따라서 219번, 이게 기계장치 관련이죠. 따라서 219번을 선택하시고 금액은 2,3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입금됐어요. 하나은행에 3,300만 원 입금됐죠.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은행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비죠. 따라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하시면서 4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부가세 관리 첫 번째 보시면 수정 전자세액에서 발급, 이 문제는 매번 나오죠. 그러면서 7월 15일자입니다. 그러면 07월 15일자 하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수정세액에서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공급가액을 30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공급가액 변동이죠. 따라서 공급가액 변동 그리고 코드 사유 2번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건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가액을 30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7월 22일자로 날짜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07월 22일 날 변경한 거죠. 증착장비 엔터 치시면 바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는 입력할 필요 없고 300만 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7월 22일자 공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가 발행됐어요. 이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해서 전자세액에서를 발행해야겠죠.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액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하시고 일자는 07월 22일 엔터 치시면 나타나죠. 이것을 선택하시고 전자 발행하시고 이제 전송하시면 되는 거죠. 아카데미 전자세액에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하시면 7월 22일자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보시면 증착장비 품명을 증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력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품명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정 전자세액에서 발급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의 확정 신고 반영 부가세 신고서죠. 자료 1은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액에서입니다. 그리고 2번은 카드인데 매출 채권 계정은 외상 매출 금호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은 직수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하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10%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를 확정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75% 감면됩니다. 그리고 미납 일수를 92일로 한다고 이렇게 문제 써줬어요. 그리고 원단위를 버린다. 그리고 누락된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세액에서는 전자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 신고 대상물은 10월로 하고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1을 보십시오. 매출 전자세액에 써 있죠. 작성 일자가 9월 9일이에요. 근데 발급 일자가 10월 27일이죠.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9월 9일 되는 거죠. 매출의 과세 품명은 제품 하시고 공가액은 1,700만 원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됐어요. 입력한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기능 모음에서 예정 누락 이렇게 있죠. 그리고 10월 하시고 확인하셔야지 여기에 매출의 누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서에 반영된 겁니다. 자료 2는 카드 매출 전표죠. 일자는 9월 11일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품명은 제품, 그리고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나눠주십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면 매출 금액 공과액하고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발행 금액이 235만 4천 원이 된다는 거. 거래처는 동원부역 입력하시고, 공개 유형은 카드이기 때문에 4번 카드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면서 국민카드 돼 있죠. 그리고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기능보험을 통해서 예정 누락 하면서 10월 달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수출 거래 있죠. 선적일이 있고 입금 예정일이 11월 18일이네요. 따라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외상 거래니까. 따라서 과세 표준은 2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환율 1,450원 원이면 2,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수출이죠. 따라서 매출에 수출하시고 제품 공급가액은 2,900만 원. 거래처는 ABC, A 쳐보십시오. 그러면 ABC 컴퍼니 나타나죠. 그리고 공개 유형은 외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2,9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입력된 게 확인되시죠? 기능보험을 통해서 예정 누락 10월달 하시면 채권에 대해서 반영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서 확정 신고죠. 따라서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요건에 대해서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 확인해 보십시오. 과세 기타 영세율 기타 그리고 191만 4천 원 요게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가산세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과세 세금에는 1,700만 원에 170만 원이죠. 근데 지연 발급했어요. 그리고 기타 이것은 카드 사용분이죠. 그리고 영세율의 직수출 2,900만 원. 따라서 191만 4천 원이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대상이 된다는 거. 따라서 전자세금에서 지연 발급은 1%죠. 17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의 예정 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 때 했죠. 따라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에 해당되죠. 따라서 75% 감면되는 겁니다. 납부지역 가산세는 92일로 줬어요. 그리고 만분의 2.2 하시면 계산되죠. 그리고 영세율 과세 표준이 있었죠. 2,900만 원에 0.5%고 75% 감면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산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산세 클릭하시고 먼저 전자세액에서 지연발급분 여기다가 1,700만 원 입력하시고 1% 17만 원 이렇게 됐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에 일반 신고 금액은 191만 4천 원 여기에 4만 7,850원이 되는 거죠. 납부지연 가산세 이것도 모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납부기한 이것을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25일 하고 01월 25일 따라서 92일 계산되시죠? 확인 38739원 이렇게 반영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900만 원에 0.5%에 75% 감면이니까 25% 36,250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가산세 금액은 29만 2,839원이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대여금 현황을 줬네요. 그러면서 이자는 6개월마다 받기로 했다 하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율이 6%예요. 근데 단기 11월 1일서부터 내년도 10월 31일까지 1년치죠. 근데 단기의 이자 수익을 설정할 것은 2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 2개월치죠. 5천만 원 곱하기 6%고 12분의 2개월 하시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먼저 차변의 미수 수익, 그리고 116번, 그리고 보란전자라고 되어 있죠. 미수 수익도 원칙적으로 채권 계정입니다. 입력하는 게 맞는 답안입니다. 근데 확정 답안은 없죠. 따라서 보란전자 찾아보십시오. 입력하시고 차변에 5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재고 실사 내역을 줬네요. 그러면서 상품하고 원재료, 제품 줬어요. 근데 상품 재고 중에는 위탁 판매를 위해 발송한 위탁품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아직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제품 270만 원이 누락됐다. 결국 3,5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가산한 3,770만 원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메뉴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먼저 상품 재고에 3,500만 원에 270만 원을 가산한 상품 재고 3,77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이었으니까 1,200만 원 입력했어요. 제품에는 2,100만 원 입력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죠. 따라서 전체 메뉴에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지금 입력했던 것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 처분 예정일이 내년도죠. 따라서 차기 3월 31일, 정기 처분 확정일은 단기 3월 31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갖고 손익대체풍계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가 문제죠. 11번 실무수행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말 자본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합계산액시산표 01월 31일 쭉 내려서 자본잉여금의 잔액은 530만 원 여기 확인되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12번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12월 영업의 비용 금액을 줬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비용 570만 원 확인되시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조의 12월 말 보통예금 잔액 이것은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 말 하시면서 보통예금 금액 여기 있죠? 543-683-008원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2월 말 미수수익 금액 미수수익은 당좌 자산 있죠? 요게 50만 원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하단에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죠? 616-967-9422원 2번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16번 12월 말 재고자산 금액 7,070만원 이것을 찾는 문제죠. 17번 전자생에서 발행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이것은 매번 나온다고 그랬죠. 2번을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의 매출 세액을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부가세 클릭하시고 예정 신고 누락분 클릭하시고 여기에 매출란 세액 얼마인가 21만 4천원 이렇게 됐어요. 명세에 37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매출 39란 이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2,9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산세 란 있죠. 292-839원 요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입력하기 전에
다 닫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 되네요. 급여 명세서를 줬어요. 그러면서 수당 및 공제 등록하면서 기본급 상여는 설정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별도 음식물을 제공하겠다. 음식물이 비과세지만 요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로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별도의 경비 전산 지급은 없다. 이것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격수당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 생산직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계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그리고 전월 비양급세액이 16만 5천 원인데 지방소득세가 포함됐으니까 15만 원을 입력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수행과제에 보시면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서 급여 상여를 선택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인사급여에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먼저 수당 공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기본급하고 상여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죠. 2번 선택하시고 3번에 자가운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수당은 과세죠. 과세 급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이것은 비과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회계팀이죠.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과세 하시고 연장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급여 플러스 상여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지급일이 되어 있습니다. 1000용분시죠. 기본급에 대해서 500만 원 입력하시고 상여 여기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대는 과세가 되는 거죠. 자가운전 보수금 40만 원, 이 중에서 20만 원이 비과세 된다는 거 여기 확인되시죠. 그리고 자격수당, 이것은 과세, 야간 근로수당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분은 830만 원이고 비과세가 20만 원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국민연금서부터 이것은 다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기속기간 7월, 지급기간 7월, 정기신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총지급액 자동 계산되죠.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방소득세 차감한 15만 원이 전월 미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상금을 지급했다. 상금은 필요경비가 80%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자를 입력하시고 기타 소득자를 산출하는 문제네요. 따라서 전체 메뉴에서 기타 소득자 입력 클릭하시고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코드는 200번, 그리고 성함 입력하시고 거주자고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소득급은 F2를 이용해서 상급을 입력하면 직무발명 보상급으로 이동하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바로 71번에 상급 및 부상이 있죠. 필요경비 80%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소가 있죠. 서울시 강남구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 강남구 124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기타 소득세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인사급여 클릭하시고 기타 소득 자료, 그리고 지급 연월일은 8월 31일, 기속 연월은 8월이죠. 따라서 8월 입력하시고 F2를 이용해서 이민우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8월 31일 날 줬어요. 기속 연월은 8월, 그리고 8월 31일, 지급 총액은 200만 원이죠.
필요경비 80%의 소득금액 40만원에 세율 20% 8만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문제 보시면 21번 7월 기속급여 자료 조회하면서 비과세 급여 총액 20만원 있었죠? 자가운전보조금.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A99 총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쭉 내려보십시오. A99의 총 합계 금액 하면서 소득세 등의 여기 있죠? 1046, 860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계산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호에게 기록될 기타 소득의 세액 합계액은 기타 소득 자료에 있었죠? 세액 합계액 8만원하고 8천원 합친 8만 8천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세액계가 있죠? 이것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회계, 부가, 소득 자료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료를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세 관리 주식회사 미소 화장품이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네요. 그래서 수익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줬어요. 그러면 먼저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한 건만 불러왔죠. 이것은 합계를 불렀어요. 따라서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수익 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품 매출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익 조회를 해갖고 상품 매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에 대해서 기준 경비율 코드가 있죠. 513320 입력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품 매출 중에서 2억 5,870만 원이 해외 수출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내 생산품에다가 2억 5,870만 원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요 6번란에 있는 게 국내 생산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수익 상품에 여기에 해외 수출분이 나타나죠. 따라서 해외 수출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0을 하면 수출란에다 반영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수익 금액가의 차액 내역을 줬어요. 근데 금액을 안 줬어요. 그러면 금액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액이 2,020만 원이죠. 요건에 대해서 이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일자별로 해갖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4월 7일 날 자동차 매각했죠. 850만 원.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형자산 매각이죠. 그리고 8월 19일 날 개인적 공급 670만 원. 이것을 메모하시고 그리고 12월 3일 날 500만 원 이렇게 메모해 놓은 상태에서 일괄 작성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금액이 670만 원 메모해 둔 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 매각액은 850만 원 입력했고 거래 시기 차이 감액에 50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시면 입력됐죠. 2020만 원하고 여기 책 2020만 원 입치되죠. 그런 상태에서 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 5. 국내 생산품 수익금액 제품 매출 중에서 5번 국내 생산품 수익금액이죠. 이것을 찾는 문제. 그리고 25번은 상품 매출 국내 생산품 수익금액 392 900 000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책계 50번 2020만 원 그러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조정에서 기업업무 추진비 조정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할게 경조사비 등 설정 있죠. 그리고 10번으로 이렇게 지금 입력이 돼 있네요. 그래서 기장되어 있다 전에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요번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10번 그런 상태에서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업업무 추진비, 접대비 이렇게 불러졌죠. 그러면서 네 번째 보시면 증빙불비 72만 원하고 이것은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 사용 접대비 3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건에 대해서 6번에 사적 사용 겸비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건 합치니까 39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 하단에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 있죠. 여기에 72만 원, 이것은 법인카드를 사용 안 한 금액이죠. 근데 72만 원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650-753 입력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총 초과 금액 여기 있죠. 여기에서 72만 원하고 320만 원, 이것은 총 초과 금액에서 여기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서 392만 원을 차감한 50663-483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타계정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액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59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장 조회를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 812번이죠. 조회하셔갖고 총 금액 9650950 요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했어요. 이 중에서 590만 원이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0만 원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3만 원 초과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섯 번째는 모두 건당 3만 원 경수사비 초과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입력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에 제가 이걸 입력 안 했네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여기에 이것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중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을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590만 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이 되죠. 요거 갖고 이제는 한도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표에 가보시면 자동 계산됐죠. 여기에 한도 초과액이 계산됐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증빙불비 72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대표자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분이 있었죠. 금액은 3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액이 있었죠. 그래서 397만 753원, 이것은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입력하시고 이것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을 입력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번 보세요.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가표라고 되어 있죠. 가표에 1번 보시면 여기 있죠. 57883-483원,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28번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송금 불산입 2번 3970-753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 13288-471원,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죠. 저장하시고 전체 메뉴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하고 상단에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확인. 그러면 하나하나씩 비고란에다 송금불산입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가산세, 이것은 송금불산입,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1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표기되죠. 자동차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송금 사항입니다. 근데 법인 지방소득세, 이것은 송금불산입이죠. 1번 표시하고,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이것은
개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송금불산이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송금상, 폐수, 배출 부담금, 송금불산 미지죠.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전기요금, 연체료 다 송금상입니다. 근데 건물 재산세인데 대주주 겁니다. 이것도 송금불산이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송금사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534만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해 두시고 학계 등록 클릭하시고 건건별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송금불산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금액은 185만 원. 이것은 기타 사회 유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금액은 675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사회 유출. 요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이것은 상여죠. 금액은 290만 원, 상여는 4번. 그리고 폐수 배출부담금 또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입에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금액은 69만 원. 메모해 두신 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6번 기타 사회 유출. 건물 재산세인데 대주주죠. 대주주 김소원 씨 겁니다. 금액은 315만 원. 요것은 대주주니까 배당이 되는 겁니다. 3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30번 보시면 송금불산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 315만 원이죠. 그리고 송금불산이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 290만 원.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상여하고 배당을 차감한 929만 원.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복귀하시고 법인 조정 네 번째는 업무부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네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좋습니다. 1억 6천인데 비업무형. 그러니까 업무관 자산이죠.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그런데 일자별이 있죠.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이자 비용 지출 내역을 줬어요. 9%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자 비용이다. 이것은 송금불산이에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6%는 건설자금 이자죠. 따라서 건물 신축 기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 이자율을 줬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가지금 및 가수금은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행 과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전체 메뉴에서 업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먼저 부동산부터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투자 부동산에 일자가 있어요. 03월 15일 날 취득했어요. 취득하시고 차변에 1억 6천 입력하시면 적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업무관 동산의 적수 이것은 2월 7일이죠. 그리고 취득하시고 4,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가지금 등의 적수는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새로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지금 불러지는 거 확인되시죠? 가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가수금도 불러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이자율별로 9%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자다 했어요. 680만 원 입력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에다가 6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6%의 지급이자 2,9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건설자금 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9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5%에 대해서 1,250만 원이죠. 요건 갖고 계산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단에 보시면 지급이자 1,250만 원 확인되시죠?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송금불산입 이자가 계산되는 거 확인됐었어요. 그러면서 학계 등록하시면 되겠죠?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금액은 680만 원. 이것은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2,9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금액은 하단에 있죠. 이곳에서는 기타 사유출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법인세 실무 수행평가 보시면 34번 보시면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 680만 원, 그리고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 이것은 건설자금이자 2,9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사유출로 처분할 금액은 11884-7194원만큼 이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줬네요. 요건에 대해서는 직접 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보시면 일반 연구 개발비 지출 내역 줬고,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내역 썼어요. 그래서 단기에 전액 공제받는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공제 신청일은 법세 신고기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전체 메뉴에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클릭하시고, 계정 과목 경상 연구 개발비죠. F2를 이용해서 경상 연구 개발비, 그리고 800번대 상납비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1명이고 금액은 4,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재료비는 9건에 1,900만 원, 위탁 연구 개발비는 2건에 금액은 2,300만 원. 왼쪽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증가 발생액 계산이죠. 직전 4년 전 2,100만 원, 결국 24번이 여기에 반영된다는 거, 결국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 계산되죠. 요것에 대해서 세액공제 명세서에 공제세액 계산 및 단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인조정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상단에 입력했던 게 불러오시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2,100만 원 여기 불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단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클릭하시고 F2를 이용해 갖고 나타나죠. 16비를 선택하시면 단기분에 2,100만 원 반영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지금 단기공제세액을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단기공제세액 2,100만 원 전체가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최종적으로 할 게 전체 메뉴에서 마지막으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표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쭉 보시면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전세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니까 2,100만 원 이렇게 확인되시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TAT 1급 89회를 풀어봤는데 법인 조정은 입력하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았던 겁니다. 실무를 다 풀고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한 분당당 3점이 배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은 원칙적으로 각 회계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현금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할부 매출은 인도 시점에 인식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고, 2번 보시면 상품권 판매일 경우 상품권 판매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상품권을 회수한 때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회수 시점, 이때가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위탁 매출에 대한 거,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죠. 즉 수탁자가 위탁 상품을 판매한 때, 즉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도 잘못됐고, 네 번째 보시면 용역 제공의 거래에 대해서 만약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즉 진행률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결산 시 인식할 대손 삼각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기초하고 기초 대손 충당금을 줬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액 줬고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 줬고 그 다음에 회수 가능한 금액은 1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말 매출 채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초 금액이 80만 원이죠. 여기에 외상 매출 250만 원 그리고 회수한 게 2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대손 처리한 게 3만 원 있죠. 결국 기말 매출 채권은 127만 원입니다. 즉 매출 채권의 T 계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보니까 회수 가능한 금액은 1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기말 대손 충당금을 구할 수 있죠. 즉 회수 가능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이 중에서 27만 원 정도가 대손 충당금 즉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T 계정을 그리셔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기말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처리한 게 3만 원 있었죠. 즉 대손 충당금 차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기초금액이 있었죠. 이것을 차감하는 게 대손 삼각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직접 이해가 안 되시면 T 계정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출채권 T 계정이 있죠. 기초금액이 8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액이 250만 원 그러면 차변계하고 대변계 330만 원이죠. 그리고 회수액이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손 금액이 3만 원 있었죠. 따라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12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T 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이 4만 원 여기에 대손 3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말 대손 충당금이 27만 원 계산됐죠. 따라서 차변 대변 합계가 3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설정 금액 26만 원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액 금액, 즉 퇴사했을 때 인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산 정리사항 보니까 퇴직금 추계액 1,000만 원이다. 이것은 대변이죠. 따라서 기말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차변의 퇴직급여 따라서 설정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변의 설정 400. 따라서 6월 5일 날 보통예금으로 찾아간 즉 퇴사한 금액이죠. 300만 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구하는 거죠. 기계장치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취득가액 줬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라고 됐어요. 그러면서 단기말 손상검사를 실시하다 하면서 300만 원의 매각 가능하다. 이것은 순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가치는 400만 원이죠. 둘 중에 큰 게 회수 가능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취득가액의 내용수 5년 하니까 매년 200만 원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액법이니까. 근데 X0년하고 X1년 2년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되죠.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차감한 600만 원이 기말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회수 가능 가액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회수 가능 가액이 400만 원, 장부가액이 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킨다. 잘못된 표현이죠. 주식배당은 차변의 이익이익금, 대변의 자본금, 자본이 증가되지 않아요. 자본금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이익이익금 또는 자본이익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따라서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액을 이익이익금에서 차감한다. 즉 현금 배당일 경우에는 차변의 이익이익금이죠. 대변의 현금이 나가게 된 겁니다. 따라서 배당액을 이익이익금에서 차감하게 돼 있다는 거 2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계산하게 되겠죠. 만약 처분 이익이 났으면 자본이익금, 처분 손이 났으면
자본 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죠. 4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국내 매출액 5천만 원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이것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수출액 $10,000인데 즉시 원화로 환가했다. 수령하자마자 결국 대금 수령이라고 환가일이 6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선적일이 6월 20일이죠. 빨리 했으니까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하고 $10,000 곱하기 환가일 환율 1,400원 하니까 6,400만 원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네요. 일곱 번째 보시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사업소득 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4천만 원. 근데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이것은 양도소득이죠. 따라서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 금액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결국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원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즉시 연말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연을 했다. 결국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00만 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가 60%죠. 따라서 40% 곱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됐죠. 이것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돼 있다는 거. 따라서 2번이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세 번째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이자 소득만 있으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이것을 완납적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죠. 따라서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이 되는 증가 발생해 하면서 직전 연도는 9,700만 원 그리고 4,500 8,200 직전 4년 전에는 7,200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종료하시면 여기에 증가 발생해 들어가고 직전 4년간하고 자동 계산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제세 여기서 8,400만 원에 25% 2,100만 원하고 여기 증가 발생해가고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래서 이 9번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고 무조건 송금에 산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이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즉 시중에서 보시면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게 있어요. 이것은 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라고 보시고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송금 불산입하게 돼 있다는 거. 세 번째 보시면 1,500만 원 12개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업무 사용 금액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1,500만 원 알고 계셔야겠죠. 따라서 운행기록부 작성 없어도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은 송금불사니까 잊지 마세요. 근데 기타 사유출이 아니죠. 누가 사용했냐에 따라서 상여 처분하게 돼 있다는 거. 4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10번째 문제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순이익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 플러스 하시고 상품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누락됐다. 즉 상품 매출액은 가산 조정, 매출액은 차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가 4천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한도액은 3,800만 원이다. 결국 2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산 조정 200만 원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창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송금상이죠. 별도 세부 조정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일반 기부금은 2,600만 원, 한도액은 2,800만 원. 결국 200만 원의 한도 여유가 있죠. 구기 때 일반 한도 초과액 100만 원이 이월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4,200만 원이다. 결국 이것은 가산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계산하시면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죠. 3억 5,800이 되겠네요. TAT 1급 89에는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객관식 문제 30점이죠. 이것도 웬만하면 다 맞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무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70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